네,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금강 상류 4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공과 기상청은 댐 수위 조절에 날씨 오보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요. 피해 규모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건데요. 용담댐 방류 때문에 지금 4개 시군 39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하거든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 8일이었죠. 용담댐 방류 이후에 그 4개 시군,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금산, 또 무주, 그리고 영동, 옥천 이렇게 4개 지역이고요. 예. 마을로 따져보면 마을은 39개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농경지 피해 그 헥타르로 보면 약 700헥타르 정도가 되고 그 주택도 200채가 넘는 그 주택들이 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예. 그 이 지역 중에 모두 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큰데 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삼 재배로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 농사가 아니라 그 상품이 되는 인삼이 나오려면 적어도 6년, 7년이 걸리는데 예. 이번에 그 인삼 지역, 인삼만 한 200헥타르 정도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면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댐에서 물을 한 번에 쏟아낸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피해 원인은 용담댐 방류량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비가 많이 왔죠. 예. 한 400mm 정도 왔으니까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8월 7일 날 오후 4시경 댐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초당 한 4,900톤 정도 들어왔는데 예.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한 700톤 정도 내보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홍수 조절을 잘 했죠. 그래서 잘 댐에다 가두어 놓고 한 700톤 정도만 내보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용담댐은 300톤 정도가 무피해 방류량이라고 그래서 예. 그 정도까지만 평소에 내보낸 것을 하고 만약에 300톤이 넘는 홍수 때는 예. 미리 이제 주민들한테 좀 알리는데 예, 예. 문제는 이제 8월 8일 날 11시에 또 한 번 큰 비에 의해서 상류에서 들어오는 양이 그때도 한 4,700톤 정도 초당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차 있는 용담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그때 예. 한 2,900톤 정도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피해 방류량이 한 300톤, 초당 300톤 되는 것이 한 10배 가까이 예. 방류를 한 거죠. 그것에 의해서 하류가 좀 피해를 좀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초자치단체 4개의 단체장이 수자원공사 가서 항의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실제 홍수 전에 용담댐 방류량은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수자원공사 가서 지자체장들이 항의 방문했고 또 이제 각 지역의 그 의회 의원들도 가서 항의 방문했어요. 뭐냐면 이게 댐이라는 게 물을 모아둔 그릇이라고 봤을 때 물이 좀 조금씩 차오르다가 이제 빼줬어야 되는데 처음에 많이 안 차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게 물이 차오르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빼줬으면 될 텐데 막상 닥쳐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예. 평소에 한 10배가 되는 그 방류량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은 그 침수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 피해가 이렇게 커졌다. 이걸 항의하러 방문을 했던 것인데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난달 30일쯤부터 이걸 계속해서 짚어보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용담댐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수량, 그러니까 홍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85.3%를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한 300톤 정도 말씀하신 안전한 정도의 방류를 하고 있었고 예, 예. 그 사이에 또 방류량을 줄인 적도 있었어요. 그 사이에 비가 계속 왔으면 조금씩이라도 그 양을 늘려서 예. 용담댐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었다면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낼 일은 없었던 것 아니냐. 예. 오늘 그 지자체장들이 수자원공사 가서 했던 말 중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 인재다. 예, 예. 관리가 잘못된 인재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수공 측은요, 조사 결과 좀 지켜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댐 설계 기준에 맞게 방류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예, 예.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봤어요. 네, 네. 보여주시죠.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예. 저희 보면 홍수가 오기 전에는 예.
댐 제한, 홍수기 제한 수위라고 그래서 그 아래로 물 수위를 관리를 해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댐을 좀 비워놔야 예. 큰 비가 오면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네. 이제 담을 때가 홍수기 제한 수위, 저 주황색 점선하고 예. 위에 있는 계획 홍수위, 예. 그 정도 4m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을 가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홍수 조절이 한 1억 3천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은 7월 31일 이후에 그 초록색 선을 보면 예.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더 위에 댐 수위가 유지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비가 올 걸 대비해서 그 아래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되는데. 그 부분만큼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예. 홍수기 제한 수위를 더 넘는 수위로 예. 계속 그 유지있기 때문에 갑자기 유입이 되는 양을 충분하게 배제를 못하는 그런 예.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실제로 뭐 이런 홍수가 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방류한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들은 대책 그대로 세워서 그대로 이제 이행했다라는 주장일 텐데 이게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본다고 해서 명확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것은 아마 이제 7월 30일 정도 되면 보통 예. 다른 해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겨울과 봄을 대비해서 물을 이제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가 계속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벌써부터 채웠다고 하는 것. 네. 즉 아직 홍수기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제한 홍수위를 안 지키고 그 유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잘못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예.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기상청에서 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댐을 물이 미리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네. 다른 댐들은 어떻게 했느냐 비교를 네네. 해보면 예. 다른 댐들은 다 홍수기 제한 수위 아래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홍수 조절 용량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뭐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실제 운영 지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이 용담댐 방류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민들하고 지자체장들이 일방적인 방류 계획 결정과 더불어서 사후 통보 이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면서요? 뭐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온 비 양이 갑작스럽게 정말 많이 온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 맞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 댐 관계자들하고 이 지역의 이제 지역 관공서하고 지금 일단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막 닥쳐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너무 예. 닥쳐서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이 지역에서는 이 침수에 대해서 이 비 뭐 쏟아져 오는 이 하천 범람에 대해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댐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댐이 무너질 수 있다. 네네네. 이런 공방 속에서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예.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이 방류량이 나왔던 것이고 예.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공지나 통보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예. 조사해 보면 알겠죠. 예. 다만 이 주민들은 댐 문 열렸다 더라 1시간 이후에 침수가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 수자원공사는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서 홍수 조절 용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긴 장마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관련 내용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그 강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기상청의 예보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예보에 맞춰서 저희가 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뭐 이제 이런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기상 이변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올 것이고 이런 기록적인 폭우, 예상 밖의 폭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어떤 기준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놓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어떻게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좀 기록적인 이제 호우가 왔고 또 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이기도 하고 예, 예. 실질적으로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댐 운영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홍수기 제한 수위 네. 이 부분을 좀 더 낮춰서 홍수 때는 더 홍수 용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예, 예. 그것도 좀 세분화시켜서 홍수 때도 아주 지금처럼 극심한 홍수가 있고 조금 덜 오는 홍수가 있고 이럴 때마다 조금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좀 변경이 돼야 될 거고 예, 예. 또 기존에 있는 댐들의 치수 능력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에 있는 과거에 지금 4, 50년 전에 만들었던 댐들이기 때문에 이 댐들이 과연 지금 정도의 홍수량에 견딜 수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네. 뭐 댐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댐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활용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댐은 또 발전도 있고요. 예. 용수 공급도 있고 또 치수를 해야 되고 이런 다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적화된 댐 운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런데 뭐 이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이번에는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기후 변화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댐의 매뉴얼이 만약에 하나의 문장이라면 예. 적어도 세분화시켜서 2개, 3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매뉴얼이 정해진다면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후 변화, 뭐 기후 이상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린피스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가 앞선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꼭 폭우나 어떤 홍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당연히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죠.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이죠, 벌써. 그때 우면산 산사태도 예, 있었고요. 태풍에 한 두세 개의 태풍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는 2010년도는 라니냐라고 태평양의 이제 기온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서 라니냐 시절에는 그때는 폭우도 많이 오고 겨울에 폭설도 많이 옵니다. 근데 2016년도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마른 장마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있었거든요. 다시 지금 라니냐 현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네. 그 미국에 있는 대기청이라고 해양대기청이라고 하는 데서 해수면의 온도를 측정한 게 있는데 5월 달 같은 경우에 동태평양 남쪽 필리핀 쪽에 있는 수온이 한 30도 되는 그 수온이 오늘 제가 보니까 이 거의 큐슈, 일본 남쪽까지 한 30도까지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평양에 예년에 못지않은 예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많은 수증기를 유입해서 5월 달부터 중국에 대홍수를 일으켰죠. 7월 달에 일본의 규슈 지방에 굉장히 큰 홍수가 일어났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2, 3년은 계속될 거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